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이 MG EX 유니콘 건담 버전 KA. 오늘 리뷰하는 거는 디스플레이용 샘플입니다. 이 점 참고해서 시청해주세요. 발매는 2020년 9월 12일 예정이고요. 가격은 엔가로 23,000엔, 국내 정가 276,000원입니다. 과연 네가 그 값을 할까? 그거는 리뷰 때 좀 더 파헤쳐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MG의 신규 브랜드 MG EX, 익스트림이란 뜻입니다. MG 익스트림. 익스트림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유니콘 건담이 나왔는데 심지어 버전 KA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포인트 바로 LED입니다. 지금 열심히 빛나고 있죠. 그래서 그 LED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유니콘 건담 자체도 기존의 MG 버전 K에서 A에서 많이 업그레이드, 아예 갈아엎는 수준으로 내부 구조를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체 자체의 만족도가 저는 굉장히 높았어요. 솔직히 많이 놀란 부분도 있었고요. 아, 이걸 이렇게 했구나 싶었던 부분도 있고, 좀 개선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 참 좋았습니다. 다만 역시 아쉬운 부분들도 존재했거든요.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MG EX 유니콘 건담 디스플레이 샘플 리뷰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딱 보자마자 느꼈던 첫인상은 MG 유니콘이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뭔가 묘하게 프로포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자세히 볼수록 드러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그냥 유니콘 건담 같은데, 실제로 이제 구판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왼쪽이 과거 10년 전에 발매했었던 그 MG 버전 KA고요. 오른쪽이 MG EX 유니콘 건담 버전 KA입니다. 일단은 둘이 딱 놓고 비교했을 때 제 첫인상이라고 한다면 덩치가 좀 커졌다 였어요. 일단은 가슴 넓이라든가 두께 같은 것도 더 커진 느낌이 들고요. 어깨 장갑만 딱 놓고 봤을 때도 사이즈가 좀 더 커졌다는 느낌이 들고, 팔뚝의 사이즈도 좀 커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키도 조금 커진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머리도 좀 더 커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쵸? 훨씬 더 커 보이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덩치, 이제 확실히 가슴 부분은 더 커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씩의 디테일 차이가 있는데, 지금 특히나 몸통 쪽에서 이런 검은 색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거 MG는 그런 포인트도 없이 그냥 생 하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은 또 있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허벅지부터 조금 더 두꺼워 보이는데 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종아리 쪽은 확실히 두툼하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지금 동일한 선상에 두고 보는데도 이 정도의 차이가 느껴졌고, 다 발 부분 같은 경우는 옆에서 봤을 땐 큰 차이는 안 느껴졌어요. 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디테일 같은 경우도 다리 쪽도 역시 검은 색깔 포인트가 프레임이 살짝씩 드러나는 부분들이 좀 더 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손등의 차이도 좀 있고, 팔 자체 옆부분 디테일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팔 역시 앞부분도 그렇고요. 아주 약간씩의 차이가 보이긴 하네요. 팔이 딱 대고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커지긴 했네요. 빔사벨 부분도 더 길어졌고, 이런 차이가 또, 어깨 같은 경우는 또 확실히 커진 게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데 뭐 대충 바뀐 건 알겠습니다. 그쵸? 대충 뭐 알겠는데, 외장 디테일에서 솔직히 이 검은 색깔 포인트들이랑 이 목 주변에 이게 날개 같은 거 올라온 거, 요런 포인트 말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라는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나올 때 이렇게 RG 마냥 패널 라인이 많이 추가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들이 엄청 늘어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대단히 추가가 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거 버전 KA 가지고 오고 MG EX 딱 가지고 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얘도 버전 KA였어. 그 생각이 문득 딱 들자마자, 원래 카토키 하지메시 디자인이 이랬었는데 얘도 버전 카토키인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났을까 싶더라고요. 그냥 그동안에 약간 뭔가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다면 뭐 이런 거 정도? 사자비도 그렇고 뭐 뉴건담도 그렇고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거. 뭐 이런 작은 디테일 말고는
엄청난 차이가 없는 게 디자이너가 같아서 그런가 보다 싶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백팩은 디테일적인 차이가 뭐 거의 전무하던데요. 둘이 빼고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길이 차이가 좀 있긴 하네. 아래쪽에 좀 더 길어진 느낌은 있네요. 이런 거 말고는 대단히 그닥?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머리 부분 디테일 자체는 아까 이야기했듯 어마어마한 차이가 막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본 디테일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별로라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건 이겁니다. 이제 블레이드 안테나 가운데가 살짝 벌어지는 느낌? RG 같은 경우는 이게 심하게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대로 그냥 벌려줄 수 있는데 디스트로이 모드가 됐을 때 블레이드 안테나는 이제 스티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왕이 하는 거 도색 좀 해줬으면 뭐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몸통 전신을 통틀어서 그래도 좀 많이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잘한 디테일들, 검은 색깔 포인트들이 더 생겼다는 거, 이런 거 구멍 뚫린 거거든요. 다 프레임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존엔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없었으니까 목 주변에 이런 날개 돋은 것 같은 이런 디테일도 이제 카토키시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 이런 디테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번 MG 유니콘에도 적극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 쪽, 이게 원래는 생 접합선이었거든요. 옛날 거는 아예 그냥 생 접합선이었습니다. 뭐 패널 라인이라고 부를 것도 없었는데 적어도 그렇게는 안 보이게끔 패널 라인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먹선을 좀 넣어줘야 된다는 거. 단지 저는 신경 쓰이는 게 이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아래쪽에 오히려 접합선이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이 아마 조립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이제 LED 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덮으려면은 과거처럼 이렇게 씌우는 형태가 아니라 앞뒤로 조립하는 형태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저는 아예 디테일에서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작지만 어깨 위라든가 이렇게 앞뒤로 해서 프레임이 드러나는 이런 디테일이 약간씩 추가가 되어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어깨 안쪽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드러나는 형태가 보입니다. 뒤는 뭐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팔 부분, 팔 부분도 조금 바뀐 게 원래 이 팔뚝 부분 위에 부분 있죠. 여기 디테일이 굉장히 밋밋했었거든요. 옛날엔 어땠냐면요, 그냥 통짜 부품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PG, RG 거치면서 이제 여기도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는데 일단 이 위쪽과 아래쪽에 프레임이 드러나는 디테일들이 추가가 되면서 기존의 기존의 팔, 기존의 MG 버전 KA의 팔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구조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외장 호환이 이 팔뚝은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빔사벨 수납부라든가 이런 거 가동하는 것도 여전합니다. 내부 프레임 살짝 보이게 되고 안쪽에 클리어 파츠, 그리고 이쪽에서 LED가 나오겠죠. 그리고 손목 쪽에 디테일, 약간의 디테일도 추가가 되어 있고 손등도 마찬가지 디테일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정손이 추가가 됩니다. 이쪽이 주먹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가동손 당연히 존재하고요. 이따가 구성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손 자체 디테일은 꽤 좋은 편이에요. 이 과거 MG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구멍이 뚫려 있는 느낌이기도 해서 이제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가끔 있었는데 아예 요즘에는 이제 추세가 좀 더 이제 외형적인 부분에서 좀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추세잖아요. 주먹선이 그래서 추가가 됐나 봅니다. 그리고 골반, 대체 어디가 바뀌었을까? 라고 좀 고민을 하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사이드 부분, 여기 디테일 추가되어 있네. 그리고 이쪽에 클리어 파츠가 더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뒤쪽, 가운데가 되게 두꺼워졌네? 자, 그냥 보더라도 엄청나게 두꺼워졌습니다. 이쪽이 이제 LED 유닛 들어가는 코드예요. 아래쪽을 잡고 이렇게 커버를 열어주면 안쪽에 코드가 드러납니다. 이쪽을 연결을 해서 전신에 LED가 점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스커트 부분도 약간씩의 디테일 추가랑 이제 프로포션, 비율의 약간씩의 변경, 비율 변경 말고는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안쪽에 다 클리어 파스로 되어 있다는 거, 뭐 이 정도?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일단 허벅지는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애초에 허벅지는 슬라이드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엄청난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릎 쪽이라든가 이런 옆부분 이런데 이제 또 디테일 작게 또 추가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디테일이나 뭐 패널 라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기존 거랑 뭐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기존 것도 먹선 넣으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 무릎 주변의 패널 라인이라든가 전체적인 조형의 느낌이라든가 뭐 이것도 카토키 씨가 디자인한 거고 이것도 카토키 씨가 디자인한 거 다 똑같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종아리 쪽이 그냥 여전히 밋밋한 거는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요런데 이렇게 패널 라인 하나 더 추가해줬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그리고 발 부분은 딱히 할 말 없습니다. 관절 볼 때는 정말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데 발꿈치 위쪽에 이런데 디테일 더 추가된 것 그거 말고는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판이랑 다리 자체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약간 더 두툼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나 종아리 부분에서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발목 주변도 좀 두툼해지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번엔 절반만 한번 외장 다 열어봤습니다. 프레임 한번 보고 싶어서 까봤는데 기존의 유니콘 때도 그랬지만 뭐랄까 앙상하네요. 좀 네. 여기가 이제 꽉 찬 프레임입니다 라고 하기에 이제 변신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머리 부분 머리가 머리 위쪽에 외장까지는 안 벗겨지더라고요. 이렇게 가동하는 부위가 전부 다 이쪽에 또 모여 있기도 하고 안쪽에 보면은 디스트로이 모드 안면부 뒤에 이 LE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검은 색깔 뭔가 반짝반짝한 게 있고 그리고 몸통 쪽 같은 경우도 내부가 다 클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부가 LED 케이블이 지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콕피트 내부도 LED 점등이 돼요. 그래서 안쪽이 밝게 빛나죠. 그 외에도 나머지 이제 클리어가 이제 무색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서 이제 다 이제 발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따로 뭐 색깔이 대단히 뭐 빨간색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없어요. 어깨 안쪽에도 역시 LED가 들어갑니다. 저기 네모나게 조그만하게 LED가 보이네요. 케이블이 쭉 타고 들어와서 여기에 케이블이 또 보이네요. 그 팔꿈치를 통과해서 팔뚝까지 여기까지 또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손목도 여기를 분해하니까 그냥 여기 뭐 없더라고요. 그냥 클리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제가 골반 부분은 다 열어보지 못했지만 이 정중앙에 LED가 무조건 있을 거고 여기가 발광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골반의 관절을 타고 내려와서 이 허벅지 안쪽에 LED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타고 내려가서 쭉 타고 내려가서 정강이 부분을 타고 끝까지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은 프레임이 이중이에요. 여기에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프레임이 있다면 이걸 벗겨내면 이렇게 안쪽에 완전히 투명한 그런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축관절로 바뀐 발목부터 해서 속속들이 또 보이네요. 그냥 외장만 겉부분만 열심히 벗겼는데도 이 정도로 다 볼 수가 있긴 하네요. 전신이 하나의 LED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조립은 따로따로 하지 않고 몸통하고 골반하고 다리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차근차근 내려가는 식입니다. 하나씩. 자, 다음은 가동입니다. 가동은 정말 볼만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일단 관절은 전체적으로 다 축관절로 바뀌었고요. 관절 강도도 상당히 튼튼한 편입니다. 일단 목 돌아가는데 부담 없이 돌아가고요. 회전 잘해주고 고개 들고 숙이는 건 기존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 관절 자체도 앞으로 쭉 뽑혀 나오는 관절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뽑혀 나오는 편이고요. 이렇게 뽑았을 때 안쪽에 LED가 보입니다. 그렇죠? 안쪽에 LED 선이 보이죠? 그리고 팔 자체는 옆으로 상당히 크게 들어지는 편이에요. 어깨 장갑도 많이 움직여줘서 팔 드는데 부담 없고요. 그냥 쳐도 잘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부터 움직여주시면은 이렇게 크게 굽혀지게 돼요. 위에부터 움직이면은 이게 외장이 걸리더라고요. 위쪽 관절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외장이 좀 걸리는 편이고요. 아래쪽부터 움직여서 크게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팔꿈치 부분은
구판이랑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관절 강도의 차이는 좀 있는데 가동 범위는 비슷한데요, 팔꿈치는? 그리고 허리. 이 허리는 회전 크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안쪽에 LED 선이 지나가야 해서 그런가 완전히 회전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허리가 앞뒤로 움직이진 않지만 가슴 부분이 살짝씩 또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따로 가슴이 좌우로 크게 회전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신할 때 옆구리가 늘어나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움직이는 거지 흉부 자체가 아니면은 골반이 좌우로 꺾이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이 가동하는 데는 뭐 그냥 나쁘지 않게 가동을 하고요. 특이사항이라면 이 뒤쪽 스커트 같아요. 그냥 움직이면은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고정되는 거거든요. 이걸 빼고 움직이면은 그런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골반은 90도 정도 딱 평균적이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뻗는 것도 딱 요 정도까지가 한계거든요. 지금 보면은 골반 각도가 90도가 넘어가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쪽에 전선이 또 지나가야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를 일부러 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허벅지 회전도 크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안쪽으로는 허벅지가 안 꺾여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무래도 다양한 액션 잡을 때 허벅지 안쪽으로 돌아가주면 더 좋은데 말이죠, 저는. 그리고 무릎은 관절 1개, 2개, 딱 여기서 끝인 것 같은데 이 무릎 뒤쪽에 있는 날개를 좌우로 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을 완전하게 굽혀줄 수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처음부터 이 날개 부분을 펼쳐준 다음에 접어주면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죠? 애초에 아래쪽 관절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요. 이미 여기서부터 90도 그리고 위쪽 관절이 90도 해가지고 거의 180도 접혀지는 그런 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럼 경이로운 구판 버전 KA의 무릎을 보겠습니다. 이중관절 90도도 안 되는 약간 50도 관절 저걸 영상판에서 개선해서 90도가 되죠. 다시 봐도 무릎 굽혀지는 건 정말 좋네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뭐 무릎이 잘 펴지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관절이 상당히 튼튼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발목 내부가 전부 다 축관절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좌우로 꺾이는 부분 이쪽도 축관절이고요. 상당히 튼튼한 발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굽힐 때 그리고 뻗을 때 전부 다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이렇게 빼보았을 때 안쪽에 제대로 축관절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옆으로 꺾이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발목이 좌우로 꺾일 때는 잘 보면 위쪽, 아래쪽 관절이 2개입니다. 앞뒤로 굽히거나 할 때도 관절 총 2개로 되어 있고요. 위에 하나, 그리고 아래 하나, 이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처지는 거 없이 상당히 잘 버텨줍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전체 구성품을 꺼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거대한 베이스와 거대한 데칼과 그리고 빔 게틀링 6개, 쉴드 3개, 그 외에 각종 조인트들. 자, 일단 데칼입니다. 당연히 버전 KA인 만큼 데칼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번호는 168번까지 있는데 1번과 2번만 각각 10개씩 들어가 있는 데다가 뭐 28번, 29번은 각각 뭐 15개씩 들어가 있는 데칼들이거든요. 기존의 유니콘 많이 만져보셨다면 이 정도 데칼량이면은 뭐 그냥 테트론실을 거의 습식으로 옮겨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거기다가 이제 135번? 요거는 이제 빔 게틀링 6개 붙는 데칼들이에요. 이쪽은 거의 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붙여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MSKG에 붙는 데칼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디스플레이용 샘플이어서 데칼이 따로 재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 제품이 나오면은 다 재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 아마 PG 유니콘 최종 결전 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쉴드 판넬을 하나로 이제 엮어주는 그 부품이고요.
그리고 빔 게틀링이 총 6개 들어있습니다. 쭉 6개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9판에 들어있던 거랑 100% 동일한 게틀링입니다. 애초에 부속된 런너가 그 프라모 유니콘에 들어있었던 그거랑 동일한 런너를 쓰고 있어요. 대신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손에 쥘 때 원래는 이 손잡이를 그냥 빼서 그대로 끼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T자, 완벽한 T자여가지고 손에 쥐기가 힘들었는데 이걸 위한 손잡이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더 보강된 손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은 약간 이젠 사선으로 되기 때문에 손에 쥐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수납할 때는 원래 뺐었던 거를 그대로 다시 끼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쉴드. 짜잔. 그냥 겉만 봤을 때는 기존이랑 역시 큰 차이는 많이 못 느끼겠는데 했는데 뒤에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클리어 파츠가 정말 이뻐졌습니다. 자, 앞부분 왼쪽이 과거 버전 KA, 오른쪽이 MG EX 버전 KA, 그리고 뒷부분 짜잔.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일단 클리어 파츠 자체의 디테일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요런 조인트 같은 거 이제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이걸 디스트로이 모드로 변형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좌우를 먼저 펴고 쉴드를 연장시켜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무색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클리어 파츠에 다른 조인트가 드러나는 거 일절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디테일은 유니콘에선 처음 아닌가 싶거든요. 심지어 이 런너를 보면은 이 클리어 파츠가 한 겹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결합을 해주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클리어 파츠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외장을 씌워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클리어 파츠의 변경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 쉴드 같은 경우는 언더게이트가 아니었어요. 이 쉴드 바깥쪽에 게이트 자국이 그대로 남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언더게이트로 전부 변경됐습니다. 겉부분엔 자국이 일절 남지 않아요. 런너를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언더게이트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언더게이트가 솔직히 좀 놀랐어요. 많이 얇습니다. 굉장히 좁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 자체에다가 언더게이트를 잘 만들어서 그것도 얇게 만들어서 파츠를 그대로 성형을 했다는 것도 좀 신기했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거는. 아, 그러면은 클리어 파츠 바깥쪽 외장은 언더게이트가 아니냐? 아, 당연히 언더게이트입니다, 여기도. 되게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언더게이트 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쉴드가 총 3개가 부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 쉴드 관련해서 조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렇게 디귿자로 생긴 조인트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쉴드를 팔에 장착하는 그런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장착을 해주고요. 이대로 유니콘에 장착이 안 돼요. 이게 밑에 있는 클리어 파츠 때문에 이게 장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빔사벨 홀더를 빼고요. 신규로 들어가 있는 요 팔뚝에 끼는 이 빔사벨 홀더를 장착을 해줍니다. 이 양쪽으로 하라고 2개가 들어있기는 해요.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은 이 밑에 공간이 남습니다. 이제 원래는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고 쉴드를 장착하면 굉장히 튼튼하게 장착이 됩니다. 튼튼하다는 점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클리어 파츠가 왜 중요하냐면은 요 안쪽을 자세히 보면 여기 LED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커버가지고 딱 LED 부분만 남기고 공간을 막는 겁니다. 해서 클리어 파츠가 LED랑 연결이 되면서 LED를 켰을 때 이제 쉴드에도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웬 C형 파츠로 된 조인트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 빔 게틀링 연결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빔 게틀링을 좌우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연결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방금 본 조인트를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빔 게틀링 좌우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쉴드에다가 슬라이드 장착해주면은 이제 쉴드 판넬이 완성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완성! 짜잔, 쉴드 판넬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 이대로 팔에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방금 쉴드 장착하듯이 이렇게 조인트를 먼저 바꿔주고요. 그 다음 게틀링을 장착을 합니다. 게틀링 장착하고
여기서 주의할 게 이 조인트부터 달아주면 안 돼요. 역시 조인트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쉴드에 장착을 하고 그리고 조인트를 맞춰서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틀링을 팔뚝에다가 전부 다 장착을 해봤고요. 쉴드랑 함께 장착을 해봤습니다. 쉴드 판넬도 만들어봤고요. 일단 팔에 장착했을 때 자체의 느낌은 상당히 좋네요. 네, 그리고 튼튼해서 무엇보다 팔 들고 아주 잘 서 있고 아주 튼튼해서 마음에 듭니다. 참고로 그냥 스탠드에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 스탠드 조인트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건 LED를 뺀 게 그냥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인가? 다음으로 빔 매그넘입니다. 빔 매그넘 같은 경우는 역시 대체 기존 거랑 뭐가 다른 거야 라는 느낌이 물씬 풍겨옵니다. 먼저 구판 버전 KA 거랑 비교하면 색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차이 보여주고요. 비교적 최근 거, 이거는 MG 퍼펙티빌리티에서 꺼내왔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든 유니콘이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역시 어마어마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요. 색깔적인 차이 약간 있는 거 정도? 근데 런너는 또 새로 뽑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바주카랑 같이 있어야 되는 빔 매그넘이 따로 사출이 다시 됐거든요. 뭐가 차이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뒷부분이 약간의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이 프레임 있죠. 이 슬라이드하는 부분이 재질이 변경됐습니다. 이 뒷부분이 무슨 차이냐 싶었는데 손바닥 조인트 위치가 달라요. 기존의 빔 매그넘은 중앙 기준으로 좀 더 뒤쪽으로 가 있어요. 조인트가. 그쵸? 근데 MG EX 같은 경우는 약간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인트가. 조인트의 위치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 재질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옛날 거. 이거 분명히 가장 최근에 만든 MG 유니콘이었어요. 이랬던 매그넘이 처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제 흔들어도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앞쪽은 기존 걸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흔들리던 것도 막겠다고 이 안쪽까지도 신규 재질로 바꿨는데 이 커버, 센서 커버 있죠. 이 커버는 기존 거. 그리고 이 슬라이드 되는 이 앞부분 여기도 기존 거 그대로 쓰고요. 매그넘의 탄창도 기존 거 그대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바뀐 거는 이제 안쪽에 여기 재질, 프레임들의 재질과 뒤쪽 손잡이 위치가 바뀌어서 조형을 새로 했다. 그래서 앞부분은 기존 거 그대로다 라는 거죠. 다음은 하이퍼 바주카입니다. 하이퍼 바주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이퍼 바주카. 왜냐? 정말로 기존 거 그대로거든요. 런너도 옛날 거 그대로 쓰고요. 여기서 이제 매그넘 거 필요한 것만 다 빼고 나머진 바주카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신규 파츠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딱 하나, 단 하나 신규 파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주카의 탄창 고정하는 부분, 이 핀이 신규 파츠가 들어갔어요. 물론 기존 것도 사용을 합니다. 왜냐? 딱 요 보면은 중간에 웬 돌기가 하나 나 있죠? 차이점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새로 추가된 조인트는 안 들어가요. 수납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빼고 기존 걸 끼우면 자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죠. 슬라이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왜 조인트를 바꿨을까 싶었는데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자, 이 바주카 역시 이 퍼펙티빌리티 가장 최근에 만든 제 MG 요게 생각보다 잘 흔들리죠. 지금 쏙 빠져요. 진짜 쏙 하고 빠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 조인트로 바꾸고 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결합하니까 이게 흔들림은 아직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조인트가 이게 뒤쪽으로 빠지니까. 근데 기존처럼 흔들었을 때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흔들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얘는 기존 거는 막 흔들거나 그러면은 벌어지고, 특히나 이 프라모 유니콘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얘는 이렇게 세워놓으면 툭하고 빠지기 일쑤였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건 방지시키겠다, 툭하고 떨어지는 건 방지시키겠다 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주카 본체는 옛날 거 그대로 쓴 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기믹도 똑같고요. 얘는 손잡이 조인트 위치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대로고요. 네, 이거 좀 너무했다. 참고로 빔 매그넘 탄창 여분 들어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당연히 런너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빔사베리아 당연히 백팩과 팔뚝 안쪽에 수납이 되어 있고요. 기믹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빔 파츠도 추가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블레이드 안테나는 지금 제가 미리 끼워놓은 이 가동형 블레이드 안테나랑 그리고 일체형 유니콘 모드용 일체형 안테나가 2종 들어갑니다. 디스트로이 모드용 고정 블레이드 안테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손 총 3종 들어갑니다. 이쪽은 전지가동 손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라이플용 손, 라이플용 고정손 들어가고요. 한 쌍, 그리고 주먹손 한 쌍 들어갑니다. 해서 총 3종 들어가는데 라이플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려서 가운데 거 갈라서 여기다가 이제 무장을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빔 매그넘 이렇게 장착을 해보면은 공간이 뒤쪽으로 많이 밀려 있죠. 근데 자, 이제 구판을 장착을 하면은 뒤쪽으로 밀려야 하는 공간이 없고 앞쪽이 이게 꽉 밀착되다 보니까 이게 손이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 결합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뒤쪽 손잡이 부분 파츠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바주카 같은 경우는 기존이랑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거 구판 갖다 써도 공간이 충분히 남고 손도 그대로 결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전지가동손. 기존에 뉴건담이나 제스타 같은 데 쓰였던 그 전지가동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런너 자체도 기존 거 그대로 쓰고 있고요. 자, 런너 보여드리면은 기존 거랑 똑같죠? 예, 기존 거 그대로 쓰고 있는데 왜 손목이 좀 달라졌어요? 손목이 손등이랑 연결돼서 아예 보강이 됐습니다. 손은 그대로 기존 거 그대로 쓰는데 이 볼 조인트 이거 빼서 날려버리고요. 여기 없애버리고 아예 손등이랑 손목이랑 일체형으로 만들어버린 요 손등 파츠가 새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성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있는 기존 조인트도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고요. 좋은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원래 이 손목 자체가 많이 약했기 때문에 보강된 것까진 좋습니다만 이 보강된 것 때문에 손이 쫙 안 펴져요.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펴는 게 여기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이 매뉴얼 상에서도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손가락 펴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이 안쪽을 갈아내거나 깎아내가지고 아예 손가락을 펴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먹 쥘 때만큼은 아주 잘 쥐어진다고요. 그리고 100분의 1 캐릭터 피규어 포함됩니다. 이 캐릭터 피규어 같은 경우는 왼쪽에 4개 버나지, 오드리, 마리다, 카디아스 비스트 이렇게 4개는 원래 MS 케이지 런너에 있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카디아스 비스트, 이게 이제 카디아스 비스트가 죽기 직전 모습이거든요. 유니콘 1화에 나옵니다. 이 모습으로 카디아스 비스트가 포함이 됐고요. 요거는 신규 런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샘플이라 그런 건가 어쩐 건가 모르겠는데 이 등에 보면 왼 조인트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샘플 표시일 수도 있기는 해요. 가동들을 살려서 무릎 꿇기를 해봤습니다. 이 무릎이 꿇어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되긴 되는데 좀 어설퍼요. 제가 조금 아쉽다고 했던 이 허벅지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게 이게 이럴 때 쓰면 좋거든요. 이럴 때 진짜 이렇게 허벅지 돌려가지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러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리고 무릎을 완전히 굽힌 상태에서도 차라리 이게 낫네. 완전 굽힌 게 낫구나. 다리를 좀 더 벌려주니까 좀 더 자연스러워지기는 하네요. 아까보다 훨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매그넘이랑 바주카 둘 다 따지고 보면은 구판이랑 조인트는 동일하기 때문에 백팩이랑 이렇게 다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주카도 백팩 수납 가능하고 매그넘도 빼서 뒤쪽에 있는 조인트를 펼쳐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망의 베이스입니다. MS 케이지가 기본 부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MS 케이지 자체는 분해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따로 보관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바닥이랑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추가적인 베이스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베이스 뒤쪽에 수납되어 있는 이 작은 베이스들은 전부 다 이 쉴드 판넬을 위한 베이스들입니다. 이렇게 다 따로 일단 빼놓고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MS 케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먼저 MSK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씌워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아래쪽에 레일이 있어서 이렇게 뒤로 당길 수도 있고요, 앞으로 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니콘을 집어넣으려면은 가장 앞으로 밀어놔야 돼요. 이 뒤쪽에 매그넘이랑 바주카 수납부가 존재합니다. 근데 열어보면 안쪽에 이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요 스탠드가 있어가지고 유니콘이 그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요 스탠드를 뒤쪽으로 좀 밀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 MSKG 수납하는 게 이 샘플 매뉴얼에는 따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임의로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지에다가 유니콘 넣어봤습니다. 역시 MSKG에 들어가 있는 유니콘이 정말 웅장해 보여서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여전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가득 찬 느낌 아주 좋고요. 뒤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수납할 수 있죠. 근데 바주카 같은 경우는 이 위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바주카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탄창 빼고 이렇게 빼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주카랑 매그넘 다 가능하고, 아까 봤었던 요 실드 판넬용 요 베이스까지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원래 MSKG에 있었던 수납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이 공간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아까 뺐던 뭐 이런 탄창이나 조인트 같은 거 이렇게 수납해 놓고 뚜껑을 덮어둘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간단하게 과거 발매했었던 MSKG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우, 야, 차이 봐. 일단은 베이스 두께 때문인가 사이즈가 엄청 커졌고요. 근데 그것만 달라진 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이 케이지 자체의 두께도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렇죠? 이 크기는 참 마음에 드네요. 네, 정말로 크기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역시 여기도 바주카라든가 매그넘처럼 잘 보면은 이 케이지 자체는 근본은 얘랑 똑같습니다. 같은 파츠를 쓰고 있고요, 같은 폴리캡을 사용하고 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 윗부분의 프레임은 신규 프레임을 썼고요, 나머지는 이 중간에 프레임을 하나씩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얘를 빼보면은 똑같습니다. 한쪽 뺐고요, 이 뒷부분에 연장 프레임을 빼면 여기 있던 거랑 크기도 사이즈도 똑같아요. 원래 있던 거랑. 그래가지고 신규 파츠를 이용을 해서 케이지의 사이즈를 더 늘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니까 케이지가 더 큰 케이지가 된 거죠. 그리고 바닥 부분은 여기에 레일을 추가 파츠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신규 베이스에 적용 가능하게끔 바꾼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들어가는 프레임은 100% 동일합니다. 뭐 MSKG 옛날에도 잘 만든 건 알겠는데 기왕 해줄 거면 역시 여기도 신규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보자마자 딱 들었어요. 자, 기왕에 케이지에 넣은 거 분위기 좀 내봅시다. 자, 정비 중인 모습 좀 내볼까요? 일단은 콕피트 해치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유니콘이랑 동일한 위치, 동일한 기믹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는 건 뭐 콕피트 해치 기믹이야 뭐 똑같죠? 근데 안쪽 관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졌죠. 짠! 콕피트 해치 오픈. 오, 멋져요. 역시 예전에도 그랬지만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당연하지만 콕피트 내부에는 버나지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이 보이네요. 여기 이쪽에 발 보이고요. 이 콕피트 부분의 디테일들도 재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아래에서 보니까 이제 버나지 머리 부분까지 보이네요. 그러면은 또 이러면 참을 수가 없다. 명장면 재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버지! 이거를 콕피트 내부 시점에서 못 보는 게 좀 아쉽네. 아하, 조금만 돌려가지고 좀 볼까요? 이렇게 살짝 돌려서 살짝 카디아스 비스트의 모습이 보이는 쪽으로 살짝 돌려봤는데 나름 저 포즈 진짜 좀 솔직히 유니콘 보면서 짠하기도 하고 인상적이기도 했는데 이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네요. 참고로 그냥 케이지 위에다가 발판이 있으니까 케이지 위에다 올린 형태입니다. 다음은 케이지에서 유니콘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재현해봤습니다. 역시 KG가 있냐 없냐에 따라 유니콘 모드 그 자체의 분위기가 많이 갈린다라는 느낌도 가끔은 해요.
케이지가 있으면 좀 더 완전체가 된 듯한 유니콘 모드라고 해야 될까? 그게 정말 좋네요. 자, 그럼 이제 케이지 빼고 본격적으로 스탠드 겸용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스탠드 부분은 최근에 나오는 다른 베이스들처럼 이렇게 지지대를 통해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 가능하고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요. 뒤쪽에 레버를 당기고 이 스탠드 자체가 이렇게 위쪽으로 쭉 빠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높게 전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끼울 때 잘 고정해주고요. 그리고 또 레버를 당긴 다음에 자체적인 각도도 또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탠드 조인트 부분은 LED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쪽으로 전선이 들어가고 안쪽에서 전선이 쭉 타고 내려와서 끝부분에서 이제 전선이 나오게 되죠. 이걸 타고 그대로 뒤쪽으로 따라 들어가면 뒤쪽에 배터리 박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참고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리뷰하는 거는 디스플레이용 샘플이다 보니까 이 뒤쪽에 상시 전원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뷰하는 건 이렇게 어댑터가 들어갑니다만 실제는 이 안쪽에 AA 건전지 3개를 사용을 하는 총 3개죠. 3개를 사용을 하는 배터리 박스입니다. 이거는 원래. 그렇지만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스플레이용 샘플이다 보니까 상시 전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선이 메인 전선이 하나 있고 뒤쪽으로 3갈래가 이렇게 또 뻗어나가는 게 보이죠? 이쪽이 쉴드 판넬용 코드입니다. 자, 그럼 유니콘 골반에서 커버를 벗기고 여기랑 이 베이스랑 연결을 그대로 해줍니다. 골반 아래쪽에 슬라이드하는 구간이 있어서 여기랑 골반 아래쪽에 슬라이드하는 곳이랑 잘 맞춰서 끼우면은 뭐 틀어짐 없이 잘 끼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랑 연결을 해봤고요. 전원은 이 앞쪽에 커버를 열어주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온, 오프가 있고요. 모드 스위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위치 온! 자, 이렇게 머리부터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전신에 붉은 색깔 빛이 돌다가 20초 뒤에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붉은 색깔 빛이 돌다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20초 기다려야겠구나. 참고로 중간중간 약간 깜빡깜빡 한 번씩 해요. 이렇게 하고 꺼졌다가 전신에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걸 좀 불 끄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시퀀스로 유니콘 모드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 살짝 깜빡깜빡 한 번씩 하고 전신에 불이 꺼진 다음에 그린 프레임으로 아주 깔끔하네요. 예, 역시 색깔이 이쁘긴 하다. 그리고 광량이 좀 세요. 지금 유니콘 모드라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광량이 상당히 셉니다. 한 번 더 전신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도 한번. 뒤쪽도 제대로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팩 쪽도 불이 들어오고 있죠. 스커트 안쪽도 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꺼졌다가 전신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형태. 전신으로 봐도 참 괜찮네요. 요 역시 LED는 정말 또 이 마법 같아. 아주 이쁘네요. 역시 백팩 쪽도 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쉴드도 한번 달아볼게요. 아까 쉴드를 달면 여기도 LED가 되게 세게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달아볼게요. 이쪽 불 들어오기 시작하네. 그러네. 펴보니까 딱 보이네. 이게 유니콘 모드에서는 클리어가 다 가려져가지고 그러네. 불 제대로 들어오네. 이거 완전히 불을 꺼볼까? 유니콘 모드인데도 역시 유니콘 모드에서 빛 새어나오는 것 같은 이건 참 좋네요.
야, 볼만하네. 이 뒷모습은? 역시 LED가 많이 새어나오진 않네요. 유니콘 모드라 그런가? 참고로 지금 LED가 붉은색이 켜질 때 보면은 유니콘 모드에 갑자기 머리에 붉은색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디스트로이 모드가 되면은 원래 턱 부분이 붉은 색깔이에요. 턱 부분이. 그것 때문에 LED가 머리에만 초록색, 빨간색이 두 종류가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LED 먼저 잠깐 보여드렸는데 미리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원래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모드 스위치를 누르면 붉은색이냐 초록색이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순환하냐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디스플레이용 샘플이라 모드가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순환하는 모드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한 부분은 이제 실 제품 나올 때는 이제 모드 스위치 눌러서 색깔을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유니콘 모드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디스트로이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백팩을 위쪽으로 슬라이드 먼저 해제를 해놓고요. 먼저 발 부분, 기존의 MG 버전 KA는 막 요거 막 돌려서 막 발 올려야 되고 그런 거 필요했는데 그런 거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발등 커버 올려주고요. 발꿈치 열어주고 발바닥 이렇게 내려주면서 발바닥 펴주고 그리고 이 좌우로 이렇게 날개들 고정해주면 됩니다. 전에 비하면 이제 훨씬 더 편해졌죠. 이쪽은 훨씬 많이 편해졌죠. 근데 이 발목 요 고정 핀 RG에서는 돌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돌기가 없어서 살짝 힘주고 빼야 빠지더라고요. 살짝 힘주고. 기존의 MG 같은 경우도 여기 부분에 돌기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 커버 열어주면서 살짝 접어서 완전히 열어줍니다. 일단. 그리고 무릎 위쪽 커버 위로 들어주고요. 그리고 원래 MG라면은 이 종아리 장갑 당겨주면 프레임이 튀어 올라오는 방식이었는데 그거 폐지됐고요. 고정성 되게 별로였죠? 그거 폐지됐고요. 여기 돌기가 있어서 이걸 손톱으로 당겨주면 따라 올라옵니다. 이거 확실하게 당겨줘야 하는데 그 전에 요 좌우 플랫 부분, 요 날개 부분을 좌우를 벌려줍니다. 여기 돌기, 고정용 돌기가 있어요. 이걸 벌려주고 얘를 당겨주면서 올라옵니다.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당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좌우를 눌러서 고정합니다. 요러면 안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무릎도 이 커버도 확실하게 여기 C형 파츠랑 고정하는 데가 있어서 딸깍하고 고정이 됩니다. 야, 진짜 이 무릎 되게 헐거웠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요. 이제 빠질 일이 없더라고. 허벅지야 기존 그대로입니다. 이게 벌려서 당기고 조여주고, 예, 따로 막 이 고정이 쉽게 풀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라면 이 골반이 연장되는 기믹이 있는데 그거 없어졌고요. 그리고 스커트 원래 옛날 같았으면은 안쪽에 막 C형 파츠 있고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이제 RG처럼 당겨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여기 되게 잘 부러졌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뭐 기존이랑 비슷하죠? 슬라이드 방식. 그리고 뒤쪽 스커트도 그냥 위로 열면 됩니다. 고정성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한쪽 중간에 이렇게 돌기가 하나 있어서 쳐도 바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통 해줘야겠죠? 먼저 허리 쪽 연장하겠습니다. 이쪽에 손톱 돌기가 있어요. 손톱 걸고 당긴 다음에 허리 잘 잡고 연장시켜주고 뒤쪽 다시 닫아주고. 조인트도 원형 조인트로 바뀌었어요. 일자형 조인트였는데 원형 조인트로 바뀌어서 고정성은 전부 다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 연장을 했으면은 가슴 좌우를 잡고 살살 벌려준 다음에 뒤쪽에 있는 디테일 요 프레임 부분 사이코 프레임 올려주고 가슴에 사이코 프레임 개방해주고 이러면은 또 몸통이 끝나죠. 전에는 막 힘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어깨 부분은 바깥쪽 외장 좀 들어주고요. 살짝 들어주고 외장 잡고 살짝 빼줍니다. 바깥쪽으로 살짝 슬라이드. 그리고 바깥쪽에 덕트 개방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렇게 하면 어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는 아래쪽 한번 잡아당겨주고 바깥쪽으로 한번 잡아당겨주고 이러면은 팔뚝도 끝. 간단하죠? 그리고 방금 까먹은 고관부 열어줍니다. 자, 그 다음 대망의 머리. 머리는 좌우의 외장을 먼저 살짝 벗겨줍니다. 이렇게 벗겨준 다음에 머리를 잡고 뒤로 들어 올리면 안쪽에 디스트로이 모드 머리가 숨어 있고요.
완전히 이렇게 들어준 뒤에 이 유니콘 모드의 머리를 살짝 밀면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닫을 때 유니콘 모드의 머리가 약간 안쪽에서 보면, 안쪽을 살짝 보면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죠. 이렇게 해서 머리 잘 위치 맞춰주고 이렇게 다시 머리 닫아준 다음에 양쪽 외장을 회전시켜서 장착.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를 좌우로 펼쳐줍니다. 짜잔! 디스트로이 모드. 그리고 백팩 빔사벨 좌우로 들어서 회전시켜주고 가운데 올려주고 펼쳐주면 백팩도 디스트로이 모드. 이렇게 다시 슬라이드로 장착해줍니다. 짜잔! 이게 되게 편해졌다고 느낀 게 기존의 MG 같은 경우는 당기고 들고 밀어넣고 슬라이드 하면서 이거 블레이드 안테나 펴주고 겨우겨우 이렇게 막 하면은 막 어디 걸렸고 막 이렇게 겨우겨우 해서 만들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막 슬라이드 해야 되고 막 귀찮았는데 막 걸리면 짜증나고 그랬는데 되게 편해졌더라고요. 디스트로이 모드 완성! 짜잔! 아, 근데 디스트로이 모드 이게 아무래도 LED가 주된 기믹이다 보니까 클리어가 무색이네요. 그냥 하얀색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비율이 참 잘 잡혔습니다. 솔직히 좀 살짝 놀랐습니다. 예, 비율 정말 좋거든요 지금. 예, 내가 알던 그 MG 100분의 1 유니콘이 아니야. 일단은 이게 아주 보기 좋은데. 잠깐 구판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과거에 발매한 MG 버전 KA고요. 오른쪽이 MG EX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버전 9판 같은 경우는 다리가 안 그래도 너무 길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비율도 잘 잡았고 유니콘 모드 상태에서 좋았고 디스트로이 모드도 비율이 무너지거나 하진 않았네요. 그리고 덩치도 좀 더 커졌다 보니까 오히려 비율이 딱 맞아 보이는, 좀 더 듬직해 보이는 느낌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살짝 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갑자기 드네요. 이랬나? 9판이 이렇게 약간 여리여리해 보였나?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오히려 되게 잘 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뒷모습. 역시 9판이 키가 더 커요. 지금 다시 봐도 느끼지만 훨씬 디스트로이 모드는 훨씬 크네요. 아무래도 허벅지보다는 이 골반 연장되는 게 좀 크지 않았나. 골반이 좌우로 벌어지면서 길어지잖아요. 그게 좀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클리어 파츠 자체는 무색도 있고요. 그리고 흰색도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부분, 가슴이나 어깨, 팔뚝 같은 이런 크게 드러나는 부분은 완전 무색이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어서 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LED가 빛이 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 무색이면은. 근데 흰색으로 하게끔 해서 빛이 번지는 거죠.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동에서 다 똑같은데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허리입니다. 허리가 이제 좌우로 꺾는 게 확실하게 꺾여요. 아까는 이제 이 허리가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덕분에 좀 더 움직일 때 이렇게 들 수도 있고 편하게 움직여주기도 합니다. 디스트로이 모드가 훨씬 좋아 보이네요, 가동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어깨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 외장의 아래쪽도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나는데 MG EX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없어서 이게 어깨를 펼친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좀 다 좋은데 계속 어깨만 좀 신경 쓰이네요, 저는. 나머지 팔뚝이라든가 스커트 부분, 특히나 스커트는 변신 구조가 바뀌면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RG처럼 바뀌면서 훨씬 좋아졌고요. 그 외에도 뒤쪽 스커트 잘 안 다치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요건 정말 좋습니다. 맨날 다쳤거든. 잡기만 하면 다쳤기 때문에. 허벅지 같은 경우도 스커트 사이 부분이 공간이 확 줄어서 다리도 훨씬 비율이 좋아졌고, 무릎이라든가 이런 데 드러나는 클리어 파츠, 종아리 쪽 클리어 파츠, 여기도 안쪽에 보면 내부가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프레임이 안쪽은 클리어 파츠예요. 그 외에도 발목이라든가 발목 안쪽도 보죠. 안쪽은 여기가 클리어 파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팩 쪽도 역시 클리어 파츠가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죠. 아주 펼쳐지고 나니까 화려하네요, 그냥. 모든 기믹은 동일하기 때문에 쉴드 장착할 때도 파츠를 그대로 교체를 해주고 장착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자, 그럼 대망의 LED! 눈에 불이 들어오고 전신에 붉은색이 들어오고 턱 부분에 붉은색까지 점등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건 디스플레이용 샘플이기 때문에 모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대로 20초가 지나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LED는 역시나 깜빡하는 느낌으로 해주고요. 초록색 아주 좋습니다. 쉴드 부분에도 빛이 아주 잘 들어와요. 불을 살짝 꺼볼게요. 이대로 살짝만 꺼서 유타저 훨씬 잘 보이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쉴드 부분 불 들어오는 것도 좋고요. 잠시 전신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붉은 색깔 전신 프레임. 뒤쪽 봐도 역시 백팩 쪽 불이 아주 잘 들어와 있습니다. 빛번짐도 잘 돼서 이제 백팩도 전체적으로 빛나는 게 살짝 보이고요. 다리 쪽 안쪽도 다 빛나고 있네요. 스커트 안쪽이라든가 빛날 부분 다 빛나고 있네요. 제 상태에서 이제 초록색으로 좋아. 좋네요. 야, 이제 볼수록 느끼지만 그냥 LED 없어도 충분히 잘 팔릴 것 같아. LED 빼고 그냥 이게 소체만 딱 팔아도 충분히 잘 팔릴 것 같은데. 자, 이번엔 게틀링 액션까지 한번 공중 액션까지 취해봤습니다. 스탠드 겸용이니까 이렇게 스탠드 높이 올려서 공중 액션도 무리 없이 소화를 할 수 있고요. 전신에 LED 액션 포즈 취해도 잘 들어옵니다. 프레임 안쪽이랑 이렇게 다 불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실드 쪽도 마찬가지 옆에서 봤을 때 불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영상에서 뭔가 2% 부족한 느낌은 있네요. 화면에서 제대로 못 잡는 느낌? 실제로 딱 봤을 때 광량도 세고 불도 잘 들어옵니다. 근데 확실히 쉴드를 팔에 달았을 때 LED가 빛이 퍼지는 게 뭔가 2% 부족한 느낌 계속 들긴 하네요. 지금 봐도 이거를 별도로 따로 달면은 좀 괜찮을까나?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대망의 쉴드 판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쉴드 판넬을 위해서 여기 전용 베이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총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쉴드 판넬의 개수에 맞춰서 들어가 있고, 이것들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아래쪽에 수납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빼서 여기 보면은 베이스의 끝부분에 조인트 부분에 LED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전선이 쭉 나와서 이 기둥을 타고 쭉 내려가서 베이스랑 연결되어 있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전선이 말려 있습니다. 요거를 돌려서 전선을 풀어줍니다. 원하는 만큼 풀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적당히 원하는 만큼 풀었으면은 이 베이스 뒤쪽에 이 케이블과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케이블 연결 완료했고요. 각각의 관절들은 다 꺾어서 전시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꺾어서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각도를 맞췄으면은 쉴드에 있는 클리어 파츠를 조인트에 끼워서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쉴드 판넬 준비가 끝난대요.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쉴드가 좌우로 꺾는 기믹은 없는데 이 조인트 그냥 돌려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꺾어주면 됩니다. 약간 사선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액션 포즈 먼저 취해봤습니다. 바주카도 들고 매그넘도 들고 쉴드 판넬 전개한 상태. LED도 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위치 온! 일단은 레드 프레임 상태에서는 쉴드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요. 그린 프레임 상태에서는 쉴드에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3개 전부 다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시간이 좀 흘렀고 이제 붉은색 불이 꺼지면 저 같이 들어와. 오, 좋아. 이거 보기 좋아. 아주 좋네. 이야, 멋지긴 하네. 여기 뭔가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아무래도 이게 모드가 없는 게 좀 아쉬운 게 그냥 초록색으로만 켜놓고 싶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근데 지금 디스플레이 샘플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도는 있는데요. 다른 포즈도 한번 해볼게요. 뭔가 그린 프레임까지 왔으면 이 포즈를 해야겠더라고요.
편손이 있으니까 이건 좀 좋네요. 그 전지가동손이 있으니까 장난꾸러기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LED 초록색 들어온 상태에서 진짜 여러모로 잘 어울리네요. 자, 줌인해보면 훨씬 잘 어울리는 느낌을 뭔지 딱 알죠?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쉴드가 이렇게 모이는 형태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일단은 요 베이스를 3개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연결이 깔끔하게 되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의 위치를 조정을 해서 가운데 있는 게 좀 아래쪽으로 가고 얘들이 양 옆에 있는 게 위로 가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프레임을 가지고 옵니다. 이 프레임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로 뭉쳐주는 프레임이고요. 이 구멍이 많은 게 뒤로 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게틀링들을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게틀링을 전부 끼웠으면은 그대로 프레임을 결합하면 됩니다. 자, 결합을 하고 자, 각각의 쉴드를 다시 장착.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사이코 프레임이 모일 수 있도록 사이코 프레임을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쉴드 결합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 뒤쪽에 클리어 파츠들, 쉴드의 클리어 파츠들 기점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혹시 나는 LED가 필요 없다 하시면 이 가운데 있는 조인트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일반 액션 베이스 4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포즈도 완성했습니다. 이게 각도 조절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얘들 조인트를 각각 이렇게 다 위로 올려주면은 좀 더 위를 보는 것처럼 해서 각도 조절이 약간씩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LED까지 한번 켜볼까요, 이제? 이 대망의 LED, 이러면 진짜 잘 보이겠지? 자, 그럼 LED 온! 자, 눈부터 불 들어오고, 전신에 붉은빛 들어오고, 턱에 불 들어오고, 잠시 기다립시다. 자, 이제 초록색 빛이 좋아. 쉴드 점등 아주 좋아. 이게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다른 것보다도 쉴드에 이게 LED 들어오는 게 참 좋네요. 지금까지 뭐 PG다 뭐다 하면서 쉴드는 단 한 번도 불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참 뭔가 보는데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그냥 끝내기 아까워서 퍼펙테이빌리티와 프라모 유니콘을 꺼냈습니다. 뭐 비교하기 위해서 꺼낸 게 아니라요. 백팩에 각각 프레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결해 볼 겁니다. 될까요? 과연?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게 무장 조인트가 똑같다는 거는 조인트 규격은 똑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파츠 간의 간격이라든가 이게 안 맞으면 힘들겠지만 되지 않을까요? 먼저 암드아머 VN이나 BS, 일단은 팔뚝을 교체하는 방식이잖아요. 외장을. 얘는 아예 파츠 디자인 자체가 달라서 적용이 안 됩니다. 얘들은. 다음은 암드아머 D2를 장착해 봅시다. 요거는 EX용이고요. 자, 와, 내 것인 양. 원래 이건 내 것이었냐는 양. 아주 호환이 깔끔하고 잘 됩니다. 아주 파츠 뭐 어디 뭐 비틀어지는 데도 없고 깔끔하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스테빌라이저 낄 수 있냐? 요게 안 되더라고요. 요게 원래 이 위에 슬라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클리어 파츠 때문에 힘듭니다. 그럼 클리어 파츠를 빼볼까요? 클리어 파츠는 이 쉴드 프레임 쪽에 안쪽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요걸 빼도 이 클리어 파츠 요 사이코 프레임이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재조립하면, 자, 이제 걸리적거리던 게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완전히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이 프레임이 완전히 슬라이드로 들어가진 않고 들어가다 걸려요. 이렇게 해서 끼워주기만 해도 근데 암드하머 D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럼 암드하머 XC는 가능할까? 일단은 살짝의 분해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빔사벨 프레임 부분을 빼주고 얘가 역시나 아주 제거식량 조인트가 딱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또 쏙 들어갈지 어떻게 진짜 어쩜 이렇게 쏙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대망의 이제 백팩 프레임 이게 호환이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이렇게 끼워보니까 좀 안 맞아요. 바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약간 더 이 위아래 간격이 좀 더 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살짝만 힘줬더니 또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약간의 안 맞는 부위가 있습니다. 전부 다 밀착을 잘했는데 이 뒷부분, 아랫부분이죠? 아랫부분이 안 맞아요. 살짝 안 맞아요. 그래도 끼워지긴 끼워졌다는 거. 그리고 벤시 노른에서 리볼빙 런처를 갖고 왔는데 뭐 이거는 뭐 앞부분 아예 부품이 바뀐 게 없으니까 역시나 뭐 당연하지만 그냥 쏙 들어갑니다. 그죠?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갔죠?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중앙에 있는 쉴드 클리어 파츠 빼고 나니까 잘 보시면은 클리어 이 사이코 프레임이 굉장히 헐거워집니다. 이게 클리어 파츠가 있어야 튼튼해지는 건데 굉장히 헐거워졌죠 지금? 네, 여러분 미리 보는 MG2X 유니콘 건담 퍼펙트빌리티입니다. 자, 미리 보는 시간이었고요. 아쉬운 게 이제 암드하머는 호환이 안 된다. 암드하머 VN, BS는 호환이 안 되고 백팩 관련된 건 일단 호환이 다 됐습니다. 약간 타이트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요. 다음은 프라모 유니콘 건담의 백팩 프레임입니다. 이게 백팩이 조금 사이즈가 큰 듯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나 싶었어요. 처음엔 되게 좀 비좁더라고요. 근데 살짝 힘주고 나니까 아주 또 쏙 들어가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또 쏙 들어갈까 싶더라고요. 이게 조인트도 아주 딱 맞네요. 그죠? 여기서 근데 좀 여기서부터가 많이 타이트합니다. 거의 막 진짜 되게 빡셌어요. 그리고 이 백팩 버니어 전개를 하면 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접고 집어넣고 그리고 프레임에 살짝 힘을 주니까 여차저차 쏙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타이트합니다. 대신에 엄청 꽉 껴요. 이거 얘는 전개도 안 되고 비좁더라고요 좀. 근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땐 연결이 됐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들어있는 MG2X에 들어있었던 원래 구판이랑 똑같죠? 빔 게틀링 끼워주고요. 자, 여기다가 쉴드 얘는 접어야죠? 예, 쉴드 접고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다 했네. 아, 그리고 다리도 있어요. 다리도 이 다리 쪽에서 좀 이제 외장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리 프레임에 보면 누가 봐도 날 빼주세요 싶은 애가 있습니다. 얘를 빼면은 자, 다시 결합하고 다리의 그레네이드도 연결이 됩니다. 자, 미리 보는 MG2X 프라모 유니콘 건담입니다. 프레임 호환이 역시나 조금 많이 빡세요. 근데 호환이 되긴 합니다. 구판이랑 아마 딱 맞는 걸로 해서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딱 맞는 걸로 해서 다시 만들지 않을까, 신규 파츠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 이쁘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호환성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2X 유니콘 건담 버전 KA의 디스플레이 샘플 리뷰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관절이라든가 액션 취하는 거에서 굉장히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제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액션 포즈 취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저 정도 관절 강도면 만족. 이전에 이제 구판에서 어마어마하게 개선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소체에 전혀 일절의 불만이 없을 정도로 솔직히. 근데 이제 무장이라든가 옵션 일부는 이제 과거 거 10년 전에 발매했었던 거를 좀 이제 또 쓴 부품들, 특히나 바주카 같은 부분 같은 거라든가 이제 빔 게틀링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바주카는 좀 새로 해주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퀄리티 자체는 원래 이전 구판의 무장들 퀄리티도 나쁘진 않았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백팩에 프라모 유니콘 옵션이 프레임이 약간 좀 타이트하지만 호환이 됐다. 그거랑 페넥스의 백팩 프레임이 호환이 됐다라든가 좀 빡세지만 역시 앞으로가 좀 눈에 선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쉐이.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네, 그만큼 제가 하고 싶은 말, 보고 싶었던 거, 해보고 싶었던 거, 확인하고 싶었던 거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네,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건 샘플이다 보니까 따로 점수를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상에 리뷰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장단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장점이라면은 완전히 갈아엎은 소체. 유니콘 건담의 내부가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완전 바뀌었다. 그리고 관절들도 굉장히 튼튼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도 굉장히 넓다. 그리고 LED가 전신에 들어오고 이제 초록색으로 됐을 때는 이제 판넬 부분에도 불이 들어온다는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써준 게 굉장히 많이 보여서 그 부분도 유독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특히나 캐릭터 피규어, 네, 카디아스 비스트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은 첫 번째 외장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게 뭐 업그레이드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일단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MG 말고는 RG를 또 많이 만져봤다 보니까 RG의 그 디테일과 그런 걸 많이 봐왔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를 많이 못 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좀 남아요 사실. 근데 또 그걸 생각해보면은 버전 KA잖아요? 과거에 나왔던 것도 버전 KA란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같은 사람이 디자인했다 보니까 같은 브랜드 쪽으로 버전 KA라는 브랜드로 했다 보니까 안 바뀐 이 엄청난 변화가 없는 것도 또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제 약간 머릿속에서 충돌이 좀 일어나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무장이라든가 일부 부품이 9버전 걸 그대로 쓴다는 점? 네. 뭔가 당연하게도 다 리뉴얼이 됐을 것 같은데 뭐 바주카라든가 아니면은 KG 일부분이라든가 많은 부분이죠. KG 많은 부분이라든가 매그넘도 일부는 또 구형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원래 과거 버전 KA가 별로는 아닙니다. 무장이 별로는 아니에요. 소체는 많이 안타깝지만 무장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쓰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싶지만 아니 이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리뉴얼을 소체는 다 했는데 무장은 안 했다고? 왜 그랬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역시 가격일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할게요. 너무 비싸요. 이게 왜냐면 유니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니콘으로 입문한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무래도 유니콘의 RG라든가 RG는 비교적 저렴하니까 또는 HG 같은 걸 많이 사셨을 텐데 MG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과거 버전은 9버전은 관절이나 이런 게 별로래 라고 하면은 신버전 사고 싶은데 신버전의 가격 때문에 입문 턱이 확 올라간 느낌이어서 저는 그게 좀 많이 안타깝다고 느껴요. 좀 더 차라리 소체가 이렇게 좋으니까 솔직히 LED 빠져도 관절에는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LED 쏙 빼고 그냥 가격 확 다운시켜서 팔아도 충분히 잘 팔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사이코 프레임이야 그냥 클리어 레드 같은 걸로 사출하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거 지금 다 만져보고 나서는 솔직히 그런 감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제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브쉐이!